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상상과 간절함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거인들의 비밀. 지은이는 문주용, 발행은 이지 퍼블리싱입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꿈꾸면 성공하고 부자가 될까요?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상상이 현실이 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와 같은 환상적이고 모호한 말에 매료되어 시크릿을 맹신한 채 살아온 저자는 시크릿의 거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시크릿을 절대적으로 믿고 추종했던 저자가 12년간 깊은 비밀을 파헤쳐 찾아낸 거인들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상상과 간절함의 환상에서 벗어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시크릿의 성공 법칙들을 자기 나름의 경험과 통찰로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전부 걷어내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들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력과 행동이 성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더하기 공식과 곱하기 공식, 끌어당김의 3단계 기법인 구명기법, 돋보기 기법, 계절 기법 등을 가르쳐 줍니다. 책은 성공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과제에 대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목표 설정, 멘탈 관리, 끌어당김의 기술, 행동 습관 등 성공에 필요한 인생의 소양과 태도를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을 새로운 시크릿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격이든 무엇을 믿든 이 현실판 시크릿을 적용한다면 이제부터 원하는 것을 정말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상상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행동이 현실이 된다. 간절함이나 상상이 아니라. 더하기 이론. 쉽게 돈 버는 방법의 진실. 인간은 발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진화적 특징이 있다. 생존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도 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 자본주의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시대는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콘텐츠나 교육이 인기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 이쪽 세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나도 그들의 마케팅 능력과 기획력에 빠져들지 않기란 쉽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들을 비판하고 싶진 않다. 물론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하지만 당신도 알기는 해야 한다. 그들이 홍보하고 있는 성공의 모함이 아니라 성공의 명확한 본질을 말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릴 자격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대로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다행스럽게 나는 당신에게 명확하게 답해 줄 수 있다. 더하기 이론으로 말이다. 이 이론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인 동시에
모든 성공의 공식이니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노또나 다름없다. 더하기 이론을 알고 나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몇 번을 해도 바뀌지 않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이 공식이다. 1 더하기 1은 2처럼 말이다. 1 더하기 1은 10, 이건 불가능하다. 공식에 어긋난다. 당신은 쉽게 돈 버는 법,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같은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런 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상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원하고 상상하는 것은 공식의 일부일 뿐 완성된 공식이 아니다. 당신은 1 더하기 1은 10이라는 불가능을 바라보며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공식에 따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이룰 수 있는 성공 공식은 이렇다. 1 현실 더하기 1 노력은 2 결과. 이것은 무조건 적용된다. 공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 삶에 나타나길 바랐던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실 더하기 1 노력은 10 결과. 이 역시 어긋나는 공식이므로 절대 나타날 수 없다. 만약 10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1 현실 더하기 9 노력은 10 결과. 이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공식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월서도 1000만 원, 쉽게 돈 버는 법,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10이라는 마치 기적 같은 결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공식에 어긋난 그 마법 같은 결과를 원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더하기 공식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공식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법 같은 답은 결국 당신이 하는 노력의 양이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뭐야, 결국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노력 같은 진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다면 잠시만, 일론 머스크는 왜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할까? 돈 버는 것이 쉽고 경제적 자유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일론 머스크는 왜 그토록 주 100시간 일할 것을 강조할까? 사실 일론 머스크는 굳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진부한 노력이라는 것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그는 더하기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간단하다, 쉽다와 같은 말로 당신에게 희망을 줄까? 당신은 왜 간단하고 쉽게 성공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은 어려운 것,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이란 그런 거다. 그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떠나간다. 그러니 그들은 당신을 떠나보낼 불편한 진실을 말할 바에야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달콤한 거짓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것 봐라. 그들도 당신을 잡아두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더하기 공식을 적용 중인 것이다. 노력이 필요 없다던 그들은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성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인기와 수익만을 원한다면
당신을 떠나보낼 이런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 세계의 공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실을 알릴 자격은 있기 때문에 자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만들어 보겠다. 살도 빠지고 동시에 근육이 붙는 몸짱이 되는 약을 팔 계획인데 살 생각이 있는가? 이 약은 새끼 손톱 절반만한 작은 크기로 하루에 한 번 원하는 시간에 먹으면 된다. 이제 약의 복용법에 대해 알려줄 텐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매일 이 약을 하나를 먹고 집중해서 20km를 뛰고 2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하기. 몸짱을 100% 보장하는 이 약 사겠는가? 당신이 이 약을 먹고 설명서에 따라 행동을 했다. 그리고 몸짱이 되었다. 당신이 몸짱이 된 이유는 약 때문인가? 약이 없어도 당신은 몸짱이 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니까. 멍청할 만큼 당연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더하기 공식에 관한 이야기다. 현실 더하기 노력은 결과. 알겠지만 몸짱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는 약하고는 별개의 일이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소비 형태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다. 단지 현실에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이런 만능약처럼 느껴지는 쉽게 돈 버는 법 같은 것들은 환상으로 가득해서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약과는 상관없이 약 설명서에 따라 노력한 결과로 몸짱이 되는 것처럼 쉽게 돈을 번다는 그 방법을 행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처럼 대단한 인물도 주 100시간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더하기 이론에 따라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월 1억을 벌 만큼의 노력을 만들어라. 월 1000만 원은 우습게 벌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은가? 그렇다면 다행이다. 당신이 성공 공식인 더하기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론 머스크를 떠올려라. 그가 성과를 내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렇다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방식의 본질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신이 몸짱이 되고 싶은데 당신을 대신해 내가 헬스장에 가서 3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 몸짱이 될 수 없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에 맞는 노력이 드는 것은 공식이다. 간절함에 대한 오해. 4가지 행동 패턴 알기. 시크릿의 거인들과 다양한 분야에 성공한 고수들은 말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간절함이란 무엇일까? 잠이 안 올 정도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인가? 이걸 팔지 않고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간절함인가? 어떤 것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이 간절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돈이 없어 부모님 치료비를 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성공만 하는 환경 조건이 간절함인가? 이 모든 상황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명분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시크릿의 거인들이 그리고 각 분야의 고수들이 말하는 간절함은 아니라는 건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진짜 시크릿에서 말하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이렇다. 정말 간절하다면 입으로 떠들지 말고
결단이나 다짐 같은 순간적인 감정 대신 오로지 행동으로서 결과를 만드는 것, 즉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인지했다면 네 가지 행동 패턴에 대해 설명하겠다. 시크릿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 잘된 행동,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함. 2. 잘못된 행동, 문제가 있고 해결을 하지 못함. 3. 행동 없음, 답이 없음. 4. 간절한 행동, 결과를 초월한 새로운 문제가 생김. 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결하려는 자세가 없으면 문제는 늘 문제가 된다. 당신은 문제 자체를 원하지 않지만 문제는 언제나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 당신은 좋은 문제, 큰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간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먼저 만들어버리는 전략을 계획하는 게 낫다. 4번에 간절한 행동을 할 경우 결과를 초월한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전한다. A라는 장소에서 오후 2시에 3명의 사람을 컨설팅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때 컨설팅할 3명의 사람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간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간절한 행동을 한다면 A와 B라는 장소에서 오후 2시에 각각 3명씩의 사람을 컨설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오후 2시에 서로 다른 장소 A와 B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결과 성공적인 컨설팅을 초월한 문제가 생겨난다. 이 정도는 되어야 간절한 것이다. 즉, 너무 많은 행동을 해서 결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길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간절함의 증거다. 행동한 후에 새로운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절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억하라. 많은 행동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적은 행동은 반드시 실패를 낳는다. 그러니까 시크릿의 거인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고수들이 말하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간절함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일 뿐이다. 당연히 약속은 신뢰이고 신뢰는 생명이다. 4가지 행동 패턴 중에서 4번의 간절한 행동을 꼭 기억하라. 간절한 행동을 했다면 결과를 초월한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당신이 고민하게 될 새로운 문제는 과정의 단계가 아니다. 그 과정을 넘어서 결과까지도 초월한 그 다음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단계다. 만약 당신이 행동을 했는데 결과를 초월한 새로운 문제가 없다면 간절하게 노력한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때부터인가 부자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장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강조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를 미라클 모닝이라고 불렀고, 많은 부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더 강조되며 좋아 보이던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은 당신도 일찍 일어나 자기 개발을 하며 하루를 장악한다며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해보았거나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진짜 미라클하게도 날이 갈수록 피곤해지는 경험도 했을 것이다. 그들처럼 당신도 이른 시간에 기상하여 자기 개발을 하며 하루를 계획했는데 왜 부자들은 그런 습관들로 인생이 바뀌었고
당신은 바뀌지 않았을까? 도대체 왜일까? 정답을 말하자면 이렇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기 개발을 한다고 시도한 것들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며 실행하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간절함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미라클 모닝이냐며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미라클 모닝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말로 궁금하기 때문이다. 간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라클 모닝이라면서 하고 있으니 말이다. 당신의 미라클 모닝은 간절함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당신은 간절하다면서 미라클 모닝을 실천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미라클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간절하다면 4번의 간절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라클 모닝이 내 삶에 변화를 주네 마네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다른 좋은 문제들로 이미 골치가 아플 테니까. 간절한 행동을 했다면 간절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더 많이 찾아올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더 많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덕분에 세금도 더 내게 될 것이다. 또 불만을 가진 고객들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싫어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당신이 조금이라도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아니 논리적이라는 거창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어도 5살 수준의 이해력을 가졌다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은 모두 좋은 일이다. 행동이 효율적이라는 증거이고 노력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다. 그 결과로 고객이 많다는 소리다. 이처럼 간절한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걱정과 고민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이 큰 문제를 고민하길 바란다. 좋은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상적인 걱정과 고민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알려주었다. 하지만 살짝 의심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간절한 행동을 통해 좋은 문제, 큰 문제로 걱정하고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 96%가 모르는 시크릿 패턴. 지금부터 당신의 사고방식과 인생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법칙을 선물하고자 한다. 이것은 시크릿의 거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들이 감춘 진짜 비밀이다. 그러니 당신도 드디어 진짜 시크릿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다. 추가로 매력적인 부분은 앞서 말했듯 이 시크릿 패턴을 96%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즉시 4%에 속하게 된다. 진짜 시크릿을 설명하려면 먼저 알아둘 개념이 있다. 바로 망상 활성계 시스템이다. 망상 활성계는 다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다. 이번에도 역시 5살 이상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있네. 실제로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5만 가지 자극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처리하느라 미치지 않을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5만 가지 자극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구분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망상활성계가 시행한다. 망상활성계는 생각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것이다. 이제 좀 더 비밀스럽고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다. 걱정 마라. 이 또한 5살 이상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접근하겠다. 망상활성계가 필터링하는 3가지 생각이 있다. 1. 생존에 필요한 거. 2. 알고 있는 거. 3. 관심 있는 거. 나는 이를 스킬을 필터링 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생존에 필요하지 않거나 모르는 것, 관심 없는 것은 실제로 자극을 받았더라도 망상활성계 필터링으로 인해 인지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인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망상활성계를 제대로 활용하는 핵심이 된다. 여기까지도 당연히 이해했을 테니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당신은 주황색 신발에 관심이 생겼고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주황색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디를 가든 주황색 신발들이 계속 눈에 보이게 된다. 감이 좀 오는가? 그렇다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자. 당신은 벤츠를 사려고 한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길에 벤츠가 엄청나게 보이기 시작한다. 길에 이렇게 벤츠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 남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작은 디테일까지도 알아볼 정도로 자세하게 눈에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황색 신발이 갑자기 많아진 것일까? 정말로 벤츠가 갑자기 많아진 것일까? 정말로 누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당신이 관심을 가졌던 주황색 신발이 망상활성계로 인해 필터링 되었을 뿐이다. 당신이 관심을 가졌던 벤츠가 망상활성계로 인해 필터링 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은 망상활성계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도록 방향과 방법들을 계속 보여주는 원리다. 시크릿의 거인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진짜 시크릿을 아는 일이기도 하고 그들이 숨긴 진짜 비밀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더불어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당신이 오해했던 시크릿을 드디어 풀어낼 수 있게 된다. 시크릿의 거인들이 상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망상활성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진짜 관심 있는 것, 원하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그것을 현실에서 보이게 하기 위한 필터링 작업을 하는 것이다. 주황색 신발을 본 것처럼, 벤츠를 본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이 사실을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멋진 표현으로 우리를 망상의 세계로 인도했다. 상상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말도 일부 동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설명한 시크릿의 진짜 원리를 알았을 때만 적용되는 말이다. 이전처럼 가짜 시크릿을 믿고 있다면 상상은 그저 망상일 뿐이고 망상이 현실이 될 뿐이다. 그런데 망상활성계 속에도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망상활성계의 진짜 힘을 말한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원하는 그것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게 필터링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3단계 기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를 이용한다면 즉시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이로써 끌어당김의 법칙은 큰 어려움 없이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지금까지 망상으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나는 늘 뭔가 생생하게 상상해야 할 것 같았고, 간절해야 할 것 같았고, 긍정적이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것들을 끌어당길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시크릿을 알고 나서부터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은 그런 것들과 별개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미 완전한 상태로 설계된 진짜 시크릿의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당신도 지금 즉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시크릿의 끌어당김 1단계 구명기법.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 길을 걷다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연예인이 당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제 이상형이에요. 지금은 바쁘니까 스타벅스에서 꼭 봐요. 꼭이요. 연예인은 이 말을 남긴 채 매니저에게 이끌려 사라졌다. 심각할 정도로 너무나 설레고 행복하다. 드디어 내 인생에 꽃이 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응,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큰일이다. 어느 스타벅스에서 보자는 것인가? 며칠, 몇 시, 제기랄 망했다. 물론 그 연예인이 아닌 당신이 말이다. 서울만 해도 548곳에 스타벅스가 있고 하루는 24시간, 그러니까 86,400초라는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548개 지점을 다 들러볼까 싶은 생각을 한다면 일단 뜯어말리고 싶다. 들르는 동안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지점에서 만날 확률을 바랄 바에야 차라리 지금 당장 로또를 사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 현실판 시크릿을 말한다 해놓고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 속에서 시크릿으로 설계된 끌어당김의 첫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진짜 이루고 싶은 당신이 해야 할 현실판 시크릿의 첫 번째는 정확한 목표 설정이다.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같은 식으로는 지금껏 원하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했던 방식은 마치 연예인과 스타벅스에서 만나는 일에서 언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즉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하는 목표와 정확한 목표는 어떻게 다른 걸까? 연예인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어야 서로 만날 수 있었을까? 이 답을 생각해 보면 정확한 목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답은 당연하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를 명확하게 정했어야 했다. 이처럼 원하는 것을 정말 이루겠다면 이런 명확성은 필수다. 지금까지 설정해온 것처럼 그저 이랬으면 좋겠다는 식의 원하는 목표에는 명확성이 없다. 그렇다면 목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다. 구명을 기억하라.
구명은 사물의 본질과 원인을 깊이 연구하며 밝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도 구명이 필요하다. 목표를 이루는 것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기법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바꿀 기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 때문에 구명 기법이라 부르게 되었다. 시크릿의 거인들이 사용하는 이 기법을 확실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즉 구명 기법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구명에 대한 이행시를 기억하면 된다. 9. 구체적 제시. 스타벅스 어느 지점. 명, 명확한 기한, 몇 월, 며칠, 몇 시.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말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이루겠다면 구명 기법은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주목할 점은 당신이 구명 기법의 필요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구명 기법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 기법은 적용하면 그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연예인이 구명 기법을 알았다면 가장 이상적인 대화 내용은 이랬을 것이다. 제 이상형이에요. 지금은 바쁘니까 12월 25일 저녁 7시에 명확한 기한 스타벅스 고속터미널점에서 구체적 제시 꼭 봐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기한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 조언하자면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때 연예인과 약속을 잡듯이 목표를 세우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다. 좋아하는 연예인과 만나자는 약속을 한다면 장소와 시간을 당연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약속을 잡을 것이다. 진짜 시크릿으로 설계된 끌어당김의 첫 번째 기법을 알게 된 소감이 어떤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시크릿, 마법 같은 시크릿, 영적인 느낌의 시크릿으로 느껴지는가? 아마 너무 현실적인 것을 시크릿이라고 말하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이처럼 진짜 시크릿은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마법 같은 것이 아니다. 시크릿의 거인들은 마법 같은 시크릿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구명 기법을 적용했고 그 결과 명확하게 원하던 것을 이룰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럼 이제 구명 기법을 통해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는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2023년 5월 30일 오후 1시까지 뭐뭐를 하여 월 1,000만 원을 벌겠다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그것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늘 기억하라. 스타벅스에서 만나지 못한 당신의 연예인은 정확한 목표를 설정했더라면 만날 수 있었다. 삶에 나타나길 바라는 모든 것에도 구명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구명이 없다면 원하는 것은 절대 나타날 수 없다. 시크릿의 거인들 중 한 명인 밥 프록터는 목표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목표는 자신을 두렵게도 하고 설레게도 해야 한다. 시크릿으로 설계된 끌어당김 1단계의 목표는 딱 이 정도가 적당하다. 만약 목표가 두렵기만 한다면 목표의 현실성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설레기만 한다면 성장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려우면서 동시에 설레기도 하는 정도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명 기법을 적용하여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거인들의 비밀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